안녕하세요. 인문학을 맛있게 떠먹여주는 타블라TV의 김병찬입니다. 결혼해서 예쁜 건 3년 간다. 그런데 못생긴 건 평생 간단 말이 있죠. 우리는 모두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은 매력적인 얼굴에 호감을 보일까요? 정우성, 원빈, 박보검, 송혜교, 전지현, 한가인의 얼굴엔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길래 우리가 그토록 열광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게 된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은 제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모리타니아에선 뚱뚱한 여성이 인기를 얻습니다. 가뭄으로 자주 식량난이 벌어지는 이곳에선 살이 쪘다는 건 곧 부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는 무척 많습니다. 베트남 모이족은 치아를 뽑고, 태국의 카렌족은 링을 감아 목을 늘리고, 에디오피아의 머시족은 접시를 넣어 입술을 크게 만듭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를 멋지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보면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미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얼굴은 인종, 문화, 시대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죠. 원빈이 아프리카에 간다고 추남이 될까요? 유럽인이 보기에 정우성은 그저 그런 평범한 얼굴일까요? 아마존에 사는 원시 부족이 송혜교를 보면 못생겼다고 할까요? 제가 말한 이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삼국시대, 로마시대, 아즈텍 제국 어디를 가더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엇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1987년 미국 텍사스주 대학교의 랭글로이스 교수는 아기들이 매력적인 외모를 구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점수를 매긴 여러 장의 사진을 아기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아이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쁜 얼굴의 사진을 더 오랫동안 쳐다봤죠. 또 다른 실험에선 예쁜 유머와 못생긴 유머를 60명의 아이들에게 번갈아 돌보게 했을 때 아이들은 예쁜 유머에게 훨씬 더 자주 접근했습니다. TV나 신문 광고에 나오는 미남 미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기들조차 아름다움의 본능에 이끌렸던 것이죠. 실제로 매력적인 얼굴을 보면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이 자동으로 반응하고 쾌락을 담당하는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영역은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똑같이 활성화되죠. 실제로 진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배고픔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허기질 때마다 거울을 봅니다. 뭔 개소리야? 그렇다면 인간의 뇌는 왜 아름다움의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진화론의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그건 매력적인 얼굴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고, 이를 통해 자손을 낳아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흔히 잘생긴 게 밥 먹여주냐라는 말을 하지만 자연 선택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이는 매력적인 얼굴의 몇 가지 요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칭성과 평균성입니다. 대칭성은 예쁜 사람의 얼굴은 좌우 균형이 알맞고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굴의 좌우 대칭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우수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발달장애를 겪는 사람은 얼굴의 좌우가 삐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성은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많은 사람의 보편적인 얼굴에 가깝다는 거죠. 이는 200년 전 영국의 유전학자인 볼턴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범죄자의 상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자의 사진을 합성했는데요. 신기하게도 합성을 많이 할수록 더 잘생긴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평균적이라면 그 사람의 유전자는 정상적인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간은 집단 속에서 누군가를 인식할 때 전형적인 얼굴일 경우 빨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인간이 개를 가장 빨리 인지할 때는 그 개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자연 선택으로 잘생긴 얼굴이 생존에 유리하며 그 증거가 되는 대칭성과 평균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얼굴의 좌우가 완벽하게 일치하더라도 못생긴 건 그냥 못생긴 겁니다. TV 속 연예인들 중에서도 비대칭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 요즘 가장 핫하다는 부부의 세계의 한소희 씨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분도 본인 얼굴이 비대칭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누가 와도 한소희 씨는 미인이죠. 남자 중에 이런 분을 비대칭이라고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얼굴의 평균성도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남자 얼굴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내면 절대 장동건이나 차은우가 나올 수 없죠. 세계 모든 여성의 평균 얼굴이 오드리 헵번이나 김태희가 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실제로 얼굴의 평균성 연구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얼굴을 합성할 때 이목구비와 윤곽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사진이 마치 뽀샵처럼 나오기 때문이죠. 어떤 얼굴이든 흐릿해지면 잘생겨 보이기 마련입니다. 샤워하고 난 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쁜 얼굴을 좋아하는 것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과시행동의 진화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걸 성선택설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공작새의 꼬리가 있죠. 아름답고 큰 꼬리를 가진 수컷 공작새일수록 포식자의 눈에 잘 띄어서 오히려 생존에 불리합니다. 공작새는 왜 화려한 꼬리를 갖도록 진화됐을까요? 성선택설에 의하면 공작새의 꼬리는 성적 매력의 일종으로 짝짓기를 통해 자손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한다는 겁니다. 어떤 공작새가 화려한 꼬리를 가지고도 살아남았다면 자신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뽐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얼굴도 공작새의 꼬리처럼
번식을 위해 만들어진 장식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인간의 얼굴이 단순히 장식은 아니기 때문이죠. 매력적인 얼굴이 오히려 생존에 불리하다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와 관련한 유전자는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얼굴이 매력적인 사람은 번식을 잘하는 것 말고도 이점이 많습니다. 경제학자 데니얼 해머메시에 따르면 잘생긴 사람들은 평생 근로기간 동안 2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번다고 합니다. 잘생긴 사람의 소득이 평범한 외모의 사람보다 5% 정도 높은 거죠. 이렇듯 사람들이 매력적인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직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보존되는 자연 선택과 이성에게 매력적인 개체가 살아남는 성 선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얼굴을 진화시켰다고 보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저는 얼굴은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라는 책을 읽고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애덤 윌킨스는 인간의 얼굴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인류의 먼 조상들은 오랜 옛날부터 험난한 자연환경과 무서운 포식자에 맞서 무리를 이루어 살아왔죠. 무리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 선조들은 다른 이들과 협동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죠. 그러기 위해선 얼굴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인간의 얼굴에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털이 없습니다. 단순히 생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추위를 보호해준 털이 인간에게 훨씬 유용하겠죠. 그러나 인류의 조상들은 수백만 년 동안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살아갔고 그 과정에서 얼굴 표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털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추위를 조금 더 잘 견디는 것보단 옆에 있는 동료와 잘 지내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던 것이죠.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주둥이가 작아지고 입술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것도 얼굴의 표정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분노와 기쁨 등 모든 감정을 표정을 통해 드러낼 수 있고 배고픔과 위험 등 중요한 상황도 표정으로 전달합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표정을 잘 짓고 잘 읽는 것은 사냥 기술만큼이나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이었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눈치 더럽게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어쨌든 인류의 얼굴은 가족, 친구, 무리 아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과정에서 표정이 풍부하게 진화되었고 그런 얼굴은 다시 사람들의 소통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이 되어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등장하면서 한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이에 따라 얼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은 드디어 아름다운 얼굴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석기 시대에도 원빈이나 송혜교가 있었을 거라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다른 사람의 표정은 알아봤지만 매력적인 얼굴이 무엇인지는 인식하지 못했죠.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유물에서도 인간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얼굴을 표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은 아닙니다. 말이나 손은 자세히 그렸지만 인간의 얼굴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의 얼굴을 표현한 조각과 그림이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표정이 풍부한 얼굴입니다. 표정을 잘 나타내려면 얼굴에서 차지하는 눈, 코, 입의 비율이 커야 하죠. 얼굴의 기준이 되는 코는 오똑하고 곱게 뻗은 것이 좋고 눈에 쌍꺼풀이 있으면 더욱 돋보이게 되겠죠. 눈매를 잘 나타내는 눈썹은 진해야 합니다. 잡티가 없는 깨끗한 피부는 표정을 드러내기 유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오늘날의 미남 미녀 조건에도 부합하죠. 수많은 국가와 다양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비슷한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얼굴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했고 그 과정에서 소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얼굴에 호감을 보이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못생겼으면 소통도 못하냐, 여자도 못 만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상호작용이 좋을 거라는 무의식의 본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표정이 안 좋거나 대화를 하다 뭔가 안 통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졌던 호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소위 말해 깬다는 거죠. 반대로 생김새가 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얼굴이란 결국 소통의 도구로 진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의 결론, 우리의 얼굴은 대화로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지 타블라TV였습니다.